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진입하는 6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민단체를 이끌어 오던 한 운동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그의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좌파건 우파건을 떠나서 이를 감싸는 쪽과 이를 비난하고 폭로하는 양측으로 갈려 혼란스럽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를 감싸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보면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자본 법인입니다. 무자본 특수법인, 이런 말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사회의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무자본 특수법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공연하게 기업인들에게서 정치 자금을 요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의 일과는 돈 받아낼 기업인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돈 뜯기는 것이 일상이 된 기업인들은 정치인을 한국형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본은 단 한 푼 투자하지 않고도 돈을 만드는 특수법인인데 오직 전 세계 한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 투자가 영원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무한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법인이라 해서 책임도 이들은 지지 않습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의 영업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영업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을 국회로 불러 망신 주거나 무엇을 폭로한다거나 수사를 시키는 등의 힘이 정치인들한테는 큰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은 그 힘 앞에 생명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돈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기업인들 중에는 자신이 직접 무자본 특수법인을 차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는 고인이 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오죽이나 정치인들한테 시달려서 돈을 빼앗겼으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매년 정치인들에게 주는 돈만큼을 자신이 직접 쓰면 무자본 특수법인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정치인들이 위협에 돈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바뀌고 정착되면서 정치 무자본 특수법인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메운 것이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각종 사회단체입니다. 전국에 1만 5천 곳 안팎이라는 시민단체 중에는 정말 자원봉사로 유지하며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는 정직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시민 단체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를 몽땅 몰아서 이 시민단체들을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된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직업으로 만든 프로페셔널들이 무자본 특수법인화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도 자본영원으로 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업무기도 정치무자본 특수법인들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폭로한다거나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반대 시위를 한다거나 수사를 유도하는 등의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기에도 생명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즉 시민단체들한테 뺏기는 돈이 뜯기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낸 준조세, 즉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나가는 준조세를 말하는 겁니다. 4대 보험료를 빼고 이 준조세가 30조 원에 달하는데 이중 상당액이 이런 무자본 특수법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 단체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시민단체 빼앗긴 것이죠.
그것이 30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줄여서 정의연이 한 대기업에서 10억 원을 받은 것은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유사 사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시민단체 중 가장 강력한 무자본 특수법인은 운동권들이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직장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정치를 한 사람들이어서 정치무자본 특수법인의 전략과 생리를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찌르면 돈이 나오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을지도 모르는 자체 사옥을 지으면서 기업들의 신축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것은 찌를 곳을 찌른 것입니다. 이 운동권 무자본 특수법인들은 집권 민주당하고 거의 한 몸과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집권 세력이 된 느낌입니다. 국민 세금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커지고 공식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정의연은 2016년에 국고보조금을 1,600만 원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작년엔 7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이럴 것으로 추측됩니다. 작년에 전국 시민단체가 받은 국가 예산은 수천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이들 시민단체들한테 쩔쩔맬 정도이니 기업의 운동권 시민단체는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 무자본 특수법인과 지금의 운동권 무자본 특수법인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치는 순전히 완력을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운동권은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인들이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약점이 많은 기업들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대중의 분노는 특히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운동권 시민단체가 촉발하는 분노는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덮고 민주당 정권은 다시 시민단체를 덮는 순환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연이 전형적 사례인 것입니다. 정의연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고 대중의 반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노는 문재인 정권 지지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종전의 40배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누구도 못 건드리는 성역이라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 성역 속에서 그런 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기업을 경영하는 비즈니스처럼 보입니다. 오죽하면 좌파 성향의 한상진 교수가 시민사회의 대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집단이라며 정 의원은 도덕성을 무기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이와 비슷한 얘기인 것입니다. 운동권 무자본 특수법인의 분노 비즈니스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군 장갑차 치사 사건의 미선 효순 사건,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태, 사드 사태, 밀양 송전탑 사태 등 모두 분노의 소재가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에 곤란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다시 조사를 하고 또다시 조사를 하고 끝이 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3차인 세월호 진상규명위는 필요에 따라 4차, 5차로 넘어갈 것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굴복이라니, 책임 안 져도 되는 성역의 특수법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과 성역을 만들어버린 시민단체와 한통속 동종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이 수십 년간을 갖다가 정치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사고력을 가진 이러한 자가 정치를 수십 년간 하면서 국민을 호령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한테, 이런 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백성이 많은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금은 정상적인 바른 생각을 가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시대의
불행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이 무자본 특수법인 업자들의 행위에 너무 열받아 마음고생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